안녕하세요, 자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3대 민족이라 불리는 라틴인, 게르만인, 슬라브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와 함께 게르만 계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노르만인과 앵글로색슨인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인은 크게 라틴인, 게르만인, 슬라브인의 세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무슨 인을 말할 때의 전제인데요. 한국인이란 말에는 민족적 동질성이 바탕에 있고 미국인이란 말에는 국민적 동질성이란 전제가 있는 것처럼 유럽인이라는 말에는 대체로 동일한 혈통과 인종이라는 전제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생략하였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럽인은 피닌 등 소수를 빼면 대부분 같은 혈통과 인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유럽인이라도 기후가 온난한 남쪽의 유럽인들은 체내 색소가 짙어지며 갈색 피부에 검은 눈동자와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고, 한랭한 북쪽은 멜라닌 색소가 필요치 않아 피부가 하얗고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으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시아계 등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이 길어지자 기존의 라틴인, 게르만인, 슬라브인 사이의 차이가 보다 명확해졌고,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언어에서 발전하여 혈통이나 민족을 나누는 카테고리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요약해보면 유럽인이라는 통칭이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 기준을 언어로 삼아 라틴, 게르만, 슬라브로 나누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그 특징들이 문화와 관습, 민족 등을 나누는 다른 기준들과도 부합해지자 라틴, 게르만, 슬라브가 유럽의 민족을 나누는 큰 기준이 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며 이해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혹시 수정되거나 보충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라틴인은 라티움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티움은 로마교회의 남동쪽에 있는 옛 지명인데요. 라틴어는 이 라티움의 문자와 언어가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되면서 전 유럽의 고전어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라틴인이라 하는데, 로마인과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울러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 지배를 하면서 남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부르게 되었죠. 게르만, 영어로 저먼은 독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게르만인은 독일계 사람들로 여기에는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포함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로마 제국이 붕괴한 후 이어서 흥기한 민족이 게르만인데요. 그들은 라인강 동쪽, 도나우강 북쪽에 있는 북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동유럽 등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특히 프랑크족은 486년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후 그 세력을 확대하였고, 8세기 이슬람이 아프리카 연안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로 침입하였을 때 트루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을 격파하고 서유럽을 방어해내며 서유럽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교황이 인정하며 카를 대제가 서유럽의 황제로 등극한 것이죠. 반면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인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슬라브인과 함께 발전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민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세 유럽은 라틴인 교황과 게르만인 황제가 이끄는 서유럽 세계가 슬라브인이 중심이 된 비잔티움 제국과 양립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시기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일인은 스스로를 게르만이라 하지 않고 도이치라고 부르는데요. 도이치는 고대 독일어 디우티스크에서 유래하며 사람들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칠란드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 되지요. 반면 저먼은 라틴인이 쓰던 표현으로 원래 라틴어입니다.
슬라브인은 러시아, 폴란드, 체코 등의 동유럽 사람들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이 있는 발칸반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슬라브인의 말로 슬라브는 말 또는 언어라는 뜻인데 이는 슬레이브, 즉 노예와도 공교롭게 뜻이 같았고 슬라브인들은 말 그대로 노예로 팔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인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발칸반도에서 슬라브인과 맞닥뜨렸는데 이때 그리스인들이 슬라브인을 노예로 삼게 되면서 슬라브인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는 슬라브인 노예 중에서도 여성 노예가 성행했다고 하는데 금발의 피부가 흰 슬라브인들은 오늘날에도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옛날에도 슬라브인 여성 노예의 쟁탈전은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은 슬라브인 부족을 침입하여 여성들을 약탈했고 그들은 곧 시장에 팔려나가 부자들의 노예가 되었죠. 이후 13세기에는 칭기스칸의 몽골인이 동유럽을 장악하여 슬라브인 여성 노예에 대한 쟁탈전을 벌였고 몽골 제국이 무너진 후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 패권을 잡아 슬라브인을 노예로 삼은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런 슬픈 역사를 경험한 까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 슬라브인이 많이 거주한 러시아와 동유럽은 옛날부터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비잔티움의 보호 아래 발전을 이룬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는 자신의 가르침을 정통 기독교 교리라 하여 정교라고 불렀습니다. 9세기에 키릴로스 형제가 정교를 포교할 때 슬라브인이 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알고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슬라브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를 발명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키릴 문자로 키릴 문자는 지금도 러시아의 문자로 쓰이고 있죠. 조금 단순화시켜보면 비잔티움 제국과 슬라브인은 고대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였고 라틴인은 고대 로마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였다고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동유럽은 서유럽과는 다른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하였습니다. 9세기에 들어 서유럽이 크게 성장하여 상업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북해와 발트해 연안에도 물류 거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물류를 담당한 이들이 바로 바이킹이라 불리는 게르만족 일파였는데요. 그들은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노르만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노르만인은 발트해와 북해를 가로지르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일대에 거주하며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륙보다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유럽 내륙의 경제발전으로 물자 운반의 수요가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노르만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르만인은 발트해와 북해를 가로지르고 센강, 라인강, 엘베강, 오데르강 등을 이용하여 내륙의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런 노르만인의 이동을 제2차 게르만족의 이동이라 합니다. 그렇게 유럽의 해상교역 네트워크를 독점한 노르만인은 이후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그 결과 발트해 연안에 노브고로드라는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러시아의 모체이며 그들은 노르만인 중에서도 루스라 불린 루스족으로 이 말은 러시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우리는 노르만인 하면 언제나 바이킹이나 해적을 떠올리지만 그와 동시에 노르만인은 유럽의 수상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한 민족이라는 점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글로색슨인은 5세기경 제1차 게르만인의 이동 때 독일 북서부에서 브리튼 섬으로 이주한 앵그린과 색슨인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인데요. 앵그린은 유틀란트 반도 동쪽에 위치한 앙겔른 반도에 살아서 앵그린이라 불렸고 색슨인, 즉 독일어로 작센인은 현재의 독일 니더작센주 일대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들 앵글로색슨인은 11세기 노르만 왕조가 성립하기 전에 영국의 털을 잡고 있었지만 노르만인과의 대결 끝에 1066년 노르만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영국 왕실의 모체로 여겨지죠. 노르만 왕조는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 북부의 영토를 동시에 다스렸기 때문에 영국의 왕들이 프랑스 북부의 영토를 소유하며 프랑스 귀족과 혼인을 한 것이고 그 전통이 향후 영국이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하여 백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